안녕하세요. 신인상파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매튜 아놀드는 교양이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사색되어 온 가장 훌륭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속표지에 쓰여 있는 말이기도 하죠. 데이비드 키더와 노아 오펜하임 등이 쓴 교양입문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에서는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등 7가지 분야의 지식을 매일 한 가지씩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원주율이라는 파이 값을 얼마만큼 외우십니까? 3.141592. 저는 소수점 6개짜리까지 외우네요. 파이가 매력적인 이유는 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서입니다. 1초에 2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로 소수점 1조 2411억째짜리까지 계산한 상태니까요.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일정한 평면 위의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도형입니다. 원의 지름과 원둘레 사이에는 독특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데 원둘레는 지름의 파이 배입니다. 파이는 원의 넓이를 포함하는 기하학은 물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상대성 이론 방정식 등 물리학, 통계학, 정수론 분야에서 널리 쓰입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죠. 수학계에서는 파이데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수학자 자르투가 세계 최초로 원주율 값을 3.14로 계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5년 7월 2일 59세 일본인 정신건강 상담사가 소수점 83,431짜리까지 암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파이 값을 잘 외우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특별한 날로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할 때 D-Day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 D-Day는 전략적인 공격이나 작전 개시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미국 군사 용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죠. 주로 수능 시험일과 같은 중요한 시험에 많이 쓰죠. 가장 유명한 D-Day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1944년 6월 6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럽에 연합군이 침공을 개시한 날이었죠. 4,000명이 넘는 연합군과 수천 명의 독일군이 사망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D-Day의 D는 무슨 단어의 약자일까요? 막연히 날짜의 데이라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메가더 장군의 레이테섬 침공작전 때는 A-Day, 오키나와 침공작전 때는 L-Day로 부른 것으로 볼 때 작전 기밀을 위해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1637년 프랑스 출신 유명한 수학자인 페르마는 산술이라는 책의 여백에 이상한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2보다 큰 정수 n에 대하여 식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은 z의 n승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쓴 다음 나는 이것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했으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옮기지 않는다 라고 썼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저라면 이런 메모를 봐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수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넘게 이 정리를 증명하려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밤낮으로 노력했죠. 1995년,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알려지고 358년 뒤 영국 수학자 앤드루 와일스가 증명에 성공하기 전까지 말이죠. 앤드루 와일스는 프라이 방법, 타니야마 시무라 추론, 타원 함수 추론에 대한 리벳의 증명과 같이 20세기에 발견한 현대 수학들을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르마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거나 증명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진실은 페르마 자신만이 알겠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 프레드 머큐리와 가족들은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드 머큐리의 본래 이름은 파로크였는데 행운과 행복이라는 뜻으로 조로아스터 교도가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신교입니다.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15세기 사이 페르시아의 부호였던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신앙이죠. 철학자 니체의 책 이름으로 잘 알려진 자라투스트라가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조로아스터로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관장하는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며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을 믿는 최초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정결의 상징인 불을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배화교라 불리기도 하죠. 파시 교도라고도 하는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6만 명, 이란에 2만 8천 명, 유럽과 북미 대륙에 3만 7,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해가 많은 그리스 학파입니다. 도덕에는 윤리 시간에 쾌락주의자라고 외웠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쾌락주의는 정신적 쾌락주의였습니다. 철학을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했고 행복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고 쾌락이 있는 것을 뜻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적 쾌락은 욕구를 느껴서 쾌락을 즐기고 나면 욕구가 줄어드는 쾌락을 말합니다. 식욕이 대표적이죠. 정적 쾌락은 쾌락을 즐기더라도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 쾌락을 말합니다. 철학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사유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동적 쾌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음식을 먹고 아주 가끔만 호사를 누리라고 주장한 그들이 쾌락주의자로 오해받는 건 좀 억울해 보입니다. 엘리트주의자였던 매튜 아놀드는 교양이란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양의 목적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계도하는 데 있다고 보았죠. 19세기에 살았던 그는 고급스러운 문화를 부흥시켜서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존재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지만 교양의 필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개인은 더욱 소외되기 쉽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기에 소외당하기 싫다면 교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람 사이를 잇는 튼튼한 끈이기 때문입니다.